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해시맵 구현한 거 이제 기능이 되게 좀 제한적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설트, 데이터 넣는 거하고 그다음 프린트 하는 거하고 데이터 가져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구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시맵의 구조를 짰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출력 결과를 보여드리고 해시맵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현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해시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버킷이에요. 이렇게 세로줄 0, 1, 2, 3, 4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걸 이제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버킷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배열 형태로 인덱스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버킷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버킷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버킷도 있고요.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해시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0번째 버킷에는 데이터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저장이 1번째 저장이 안 돼 있고 2번째, 두 번째는 하나 저장돼 있고 세 번째 저장 안 돼 있고 네 번째 하나, 다섯 번째 안 돼 있고 여섯 번째 두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해시 맵이라는 거는 맵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를 쌍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 단위가 페어였고 근데 이 쌍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해시 코드를 이용을 해서 배열에다가 버킷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버킷에 만약에 해시 충돌로 인해서 그 인덱스가 겹치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0번 같은 경우는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6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두 개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키값 235와 785라는 키값의 해시 코드 인덱스 값이 해시 인덱스 값이 6으로 서로 겹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버킷에는 링크드 리스트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링크드 리스트 객체는 내부적으로는 이 페어 타입의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 나오면은 배열에 6번으로 가면은 링크드 리스트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뒤에 푸시백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켓은 벡터 객체로 들고 있고 내부적으로 해시맵 안에서 벡터 객체로 가지고 있고 이 벡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냐 어떤 타입의 벡터냐라고 하면은 링크드 리스트 타입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만든 my 링크드 리스트 타입인데 그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해시 페어라는 해시 맵 같은 헤더에 있는 제가 만든 이제 해시 페어라는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객체로 가지고 있는 my 벡터 객체를 하나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벡터 객체의 크기가 현재 21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코드를 뽑아서 해시 코드는 0번부터 21번까지 들어오는 키에 따라서 이제 해시 코드 값이 결정이 되고요. 키를 통해서 이제 해시 인덱스를 받으면은 그 해시 인덱스는 0번부터 21번 안에 임의의 숫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로 바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다 그러면은 푸시백 하면 첫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푸시백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O1에 속도로 넣고 뺄 수 있고 탐색 역시 O1으로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키를 넣었을 때 이 키에 대한 인덱스 값은 항상 같아요.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즉 어떤 키에 대해서 항상 그 y는 같습니다. 공역은 같아요. 즉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그 공역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게 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 822를 넣으면은 항상 8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8이라는 값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822와 729 중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검색을 해나가는 거죠. 키로. 그래서 키가 822이기 때문에 이 822를 반환하는 게 이제 get 함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해시 맵은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인덱스 값을 뽑아냅니다. 즉 버켓의 범위 안에 인덱스 값을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바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탐색 속도도 O1이고요. 그리고 어,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그런 연산도 O1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쓰지 않는 버킷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정책 자체가 뭐 2배씩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킷이 500메가예요. 근데 데이터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1기가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넣는데, 빼는데, 그리고 탐색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시 충돌이 난 거예요. 즉 6번에 대한 게 235를 넣었을 때도 인덱스 6번이 나온 거고, 785를 넣었을 때도 인덱스 6번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시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해시 함수들을 통해서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해시라는 함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충돌이 조금 잦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 봤고요. 한번 이렇게 여기다 중단 걸어놓고 데이터를 지금도 이렇게 랜덤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리절트 페어가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 순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리절트 페어 현재는 값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00이네요. 그러면은 값을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고, 지금 여기 이쪽에서 나오는 랜덤 값을 기억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도는지 보여드리고, 여기서도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갑니다. 랜드 값이 아직 뭔지 몰라요.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일단 인설트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랜드 함수를 통해서 랜덤 값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는 값 대 값이잖아요. 이거는 이전 영상 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측값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우측값 레퍼런스로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측값 레퍼런스가 우측값이랑은 달라요. 우측값 레퍼런스 타입은 L밸류입니다. 왜냐? 자, 우측값은 R밸류예요. 즉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변수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 공간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게 R밸류입니다. 하지만 우측값 레퍼런스로 우리가 R밸류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여기서는 우측값입니다. 이 랜덤한 값이 뭐냐? 랜덤한 값이 187이라는 값이잖아요. 자, 187이라는 값이 이 시점에는 R밸류였어요. 즉, 이 10을 우리가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10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매직 넘버, 코드에 박혀버린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수 없어요. R밸류입니다. 즉, 제가 R밸류 2개를 넣은 거예요. R밸류 2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들어오면서 우측값을 참조하는 타입으로 키와 밸류라는 이름이 붙었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부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참조할 방법이 없었고, 여기서는 값을 얻을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 얘는 L밸류, 즉 키와 밸류라는 이름을 가진 우측값 레퍼런스 타입의 L밸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설트를 호출을 하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오버로딩된 인설트 함수거든요. 뭐야, 어디 있어? 뭐야? 인설트. 아, 여기 있네요. 잠시만. 아, 여기 있구나. 헷갈렸구나. 함수인 줄. 자, 그럼 1로 올라가겠죠. 즉 오버로딩 해놓은 겁니다. 함수를 오버로딩해서 우측값이면은 받아서, 우측값 자체가 이제 좌측값이기 때문에, 좌측값이 되기 때문에 L밸류 레퍼런스로 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인설트를 하는데, 버킷 카운트와 데이터 카운트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서로 같다면은, 즉 버킷 카운트와 데이터 카운트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버킷을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지 않기 때문에 일로 바로 들어오죠. 자, 페어 데이터 하나 만듭니다. 임시 페어 데이터예요. 왜냐, 데이터 단위가 페어이기 때문에 페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페어 만들면은 그냥 일로 가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킷 인덱스라는 걸 get 버킷 인덱스라는 함수에서 가져오고 있죠. 페어 데이터 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해시 함수를 구현해 놓은 제가 만든 함수인데요.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시 키, 이게 해시인데 이제 키 타입으로 해시 함수를 해시 구조체라는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해시 코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희한하게
괄호로 써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해시 값을 반환을 하게 돼서 버킷 인덱스가 3이 됐네요. 버킷 인덱스가 3입니다. 버킷은 총 11개고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버킷 인덱스가 3이고 이제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여기다 3 인덱스 3이 들어오겠죠. 자, m 데이터에 3 반환합니다. 데이터 반환하면은 여기서 이제 버킷 세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3이잖아요. 그럼 0, 1, 2, 3, 즉 네 번째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참조로 반환한 겁니다. 왜냐? 버킷 안에는 링크드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버킷 안에는 자, 마이 벡터가 버킷이거든요. 버킷 안에는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타입이 뭐냐? 봤을 때는 해시 페어라는 타입의 키 밸류를 가진 해시 페어라는 타입의 링크드 리스트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코드가 처음에 실행됐을 때는 링크드 리스트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지 데이터는 뭐죠? 그렇죠. 링크드 리스트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링크드 리스트의 함수죠. 링크드 리스트의 함수에 가서 해당 데이터, 페어를 넘겨줬을 때 제가 페어를 넘겨줬잖아요. 여기다 페어 데이터 넘겨줬잖아요. 즉 이 페어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 중복되면은 중복된다. 그러면은 그냥 넘기거든요.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unordered map, 즉 해시 맵에서 중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중복 체크합니다. 중복 체크가 아까 없었죠. false니까 true 들어와서 중복이 없으니까 이제 푸시백을 하죠. 자, 여기서 m 데이터 버켓 여기까지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참조로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로 반환을 하겠죠. 여기서 참조로 반환하면은 이게 링크드 리스트잖아요. 마이 벡터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해시 페어를 값으로 해시 페어 타입의 링크드 리스트를 마이 벡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를 반환을 하겠죠. 세 번째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제 푸시백 푸시백을 하면은 푸시백은 그렇죠. 링크드 리스트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뭐죠? 페어가 되겠죠. 내가 페어 넘겨줬잖아. 페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푸시백 한번 해봅니다. 뉴 노드 하고 이건 그냥 노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헤드 노드가 널이냐? 널이네요. 그러면은 아직 인덱스 3번에는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넣고 끝내고 테일 노드에다가 뉴 노드 넣어주고 노드 사이즈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됐고 데이터 카운트 증가시켜주고 나오면은 이제 함수 호출 종료되고 여기서 아까 187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제가 187로 동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하고 프린트 호출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3번에 넣었잖아요. 187 이렇게. 3번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해시 충돌이 3번이나 났네요. 그러니까 2번 충돌이 난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함수가 제가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충돌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걸 충돌을 이렇게 체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데이터 체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체이닝이 만약에 길어진다, 막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n의 효율을 가지게 되겠죠. 즉 내가 7번에 있는 건 한 번에 뽑았어. 7번은 한 번에 뽑았는데 체이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데이터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번 비교를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최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맨 마지막 100번째 있다 그러면은 전부 100번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5n으로 5n까지는 아니겠죠. 왜냐? 그 전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n은 아니지만 이런 상수, 계수 값들은 다 무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n의 효율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해시 맵에서는. 자, 그리고 해시맵 get하는 과정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get 들어갑니다. 일단 해시 페어로 반환을 하죠. 그리고 해시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조금 구조가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템프 페어를 하는데 키로만 만들어요. 왜냐? 키로만 비교를 할 거거든요. 비교를 하는데 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경고가 뜨는 건데 괜찮습니다. 밸류 필요 없어요. 왜냐? 값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초기 값으로 밸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키만 넘겨서 비교를 하면 키만 넘겨서 그거에 대한 값을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어떤 타입인지 몰라요. 포인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다 0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로만 초기화를 하는 그런 템프 페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지금 키 값이 187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해시 함수의 특징으로는 무조건 같은 키값이 들어오면은 같은 인덱스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즉 공역과 정의역이 있잖아요. 자,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는 x, 같은 x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y를 반환하는 게 해시 함수입니다. 자, 들어가면 인덱스의 3번, 87, 14번? 뭔데? 이러면은 에러가 나죠. 14번이 지금 비었거든요. 이러면은 말 안 되는데. 이런 개똥 같은 버그가 있네요. 제가 분명히 187을 넣었잖아요. 근데 인덱스 14번이 튀어나왔거든요. 이 187이면은 이건 해시 함수가 제 생각한 대로 동작을 안 하네요. 당황스럽다. 자, 그럼 일단 이 해시 함수를 고쳐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네. 원래는 이제 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출력된 게 이렇게 출력이 됐잖아요. 그럼 제가 31을 넣어볼게요. 인덱스 8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31 들어왔잖아요. 인덱스 8번 나왔네요.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자, 어쨌든 8번 나왔으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맞았거든요. 시험수를 만들어야겠네. 자, 그러면 이터레이터 버킷 안에 들어가서 get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터레이터를 반환한 다음에 해당 이터레이터에 있는 값으로 이제 해시 페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뽑아주겠죠. 그래서 해시 페어 만들어서 반환을 하게 되면은 반환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노드 들어와서 아이템 반환하고 리턴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리절트가 31, 밸류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31,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해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한번 고쳐 봐야겠네요. 무조건 같은 x에 대해서는 같은 y가 나와야 되는데 순간 달라버리네요. 어쨌든 원리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한 거라서 여기서 조금 이제 에러가 먹었던 게 해시 페어를 제가 직접 만든 걸 사용자 정의 자료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직접 좀 구현을 해줘야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 연산자 오버로딩은 전역 함수로 이제 연산자를 오버로딩 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출력할 때 있잖아요. 출력할 때 노드에서 해시 페어에 대해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해시 페어를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해시 페어 객체를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객체에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연산자 오버로딩된 정의가 없으면은 어떤 함수를 어떤 식으로 호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즉 내가 객체를 출력을 한다고 했는데 객체를 시아웃으로 출력을 한다 그러는데 야너 객체를 출력한다는 게 뭐야? 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어,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내가 만든 객체의 출력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객체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됐을 때 앞에가 오스트림이고 이거에 대해서 뒤에가 이 페어 타입일 때 이제 행동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길 바꾸면은 출력 방식도 달라져요. 즉 여기다가 제가 00이라고 하면은 그냥 00이 계속해서 출력이 됩니다. 즉 출력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런 출력 방식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OS라면 오스트림이죠. 오스트림이잖아요. 오스트림을 이 값을 가진 오스트림을 반환을 함으로써 C아웃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 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쉬도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